정보 유출을 이유로 들어서 언론에 알려졌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특검 수사에 임할 수 없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수사의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서 세게 얘기했어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을 다 해주었는데요. 마치 특검 쪽에서 정보 유출을 한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4명의 특검보를 전부 확인한 결과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청와대 자작극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 쪽에서는 정보 유출한 바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청와대 쪽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특검법 제12조에 따라서 이것이 무슨 불법스러운 일이라던가 아니면 대통령의 대면 조사 관련된 내용을 전부 비공개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대통령 측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다. 기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오히려 대통령 측이 만들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예. 보통 이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늑대 소년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대국민 보면 대통령 측과 특검 2개를 놓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특검은 어느 사항 하나를 갖고 국민들을 기망했다든지 속였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 받겠다. 안 받고. 수사, 압수수색 등등의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을 거짓말을 해왔죠. 했거든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걸 영어로 그대로 번역했고 미국 사람들에게 누가 진실이냐? 그럼 누가 진실이라 그럴까요? 특검이 진실인 거죠.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편견이 있고 예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단을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 예단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 또 거짓말 하는구나. 그리고 특검법 자체가 이 수사 사항 자체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법적으로. 이번에 유일하게 아예 수사의 내용,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 자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이게 이런 사태를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알 권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걸 공개하자고 법에 정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례 브리핑을 하지만 그런 논란의 소지마저 없애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대통령을 어떻게든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하나가 있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피해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날짜가 유출이 됐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그냥 핑계대는 것 뿐이다. 안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특검은 지난번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기소를 하면서요. 조윤선 전 장관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공소장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 안 한 이유가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될 수밖에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걸 왜 공개 안 했냐? 다른 게 아니라 피의자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예우하기 위해서 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짜 유출이 됐다? 그것도 지금 특검에서는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4명의 특검보 중 누구도 그걸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름까지 집어가면서 그 사람이 유출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왜 거기다가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와서 화를 냅니까? 직무집행 정지돼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비리로 탄핵 지금 심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왜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거기에 월가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됐죠 지금.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한 이유가 있는 게 적반하장. 좀 우리 조상님들이 그것보다 현명한 표현을 쓰신 게 있어요. 똥낀 놈이 성낸다. 똥냄새 날 뻔했어. 깜놀했어요. 차 교수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9일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가에 다 소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9일이냐 10일이냐. 그리고 심지어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은 9일이나 10일쯤 되는데 일단 조사하고 온 다음에 그 내용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슬그머니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특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본 기자들이 절대 안 한다. 이럴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지금 온몸에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특검에서 흘렸다? 또 날짜 흘린 게 이러면 기자들 만나니까 이러더라고요. 기자 하셨으니까 9일날 하기로 했으면 서로 언론 합의했고 8일날 하면 됩니다. 또 10일 하면 됩니다. 그럼 9일날 기사 쓴 그 기자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오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단언을 했잖아요. 특검에서 흘렸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사실 이 지금 의도를 갖고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오늘 뭐 일부 그 조간신문에 나온 표현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필리버스터다. 일부러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특검의 진흙탕 필리버스터. 네, 진흙탕 필리버스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일보에서 그랬죠. 네, 한국일보에서 썼죠. 한국일보에서 썼는데 이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이렇게 특검의 대면 조사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의 그 대면 조사를 받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그러니까 그 친문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낸 13쪽의 의견서 중으로 줄을 읽고 지나갈 수도 없을 거라는 거죠. 예. 특검의 그 조사오론 이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들이 진짜 수사의 베테랑들이지 않습니까? 최고로 잘한다고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딱 꼬투리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거부한 마당에 대면조사까지 이번에 또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찰나에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됐다. 이래서 특검이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의 신사협정 자체를 파괴할 정도로 특검이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이 특검의 수사 자체를 우리가 공정성과 이 독립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 특검에 대한 이 일종의 뭡니까? 이 흠집 내기를 하는 거죠. 흠집 내기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되면 물론 지지층들은 결속하게 되고 상당수 국민들은 왜 이 특검하고 또 이렇게 싸우느냐. 특검도 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좀 해주지. 뭐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관심을 이끌어내는 거죠. 피로감도 빠지고. 피로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목적들을 갖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조건 가면 덕이 생기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의 지금 이 대면 수사 없이 특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연장론의 중요한 근거가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나왔더라고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규철 특검보가 대통령 대면서는 반드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빌미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 지금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아주 확실하게 내비치는 거라고. 저는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복귀를 해서 특검법을 만들던 입법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당시에 야당에서 주장했던 안은 100일 수사였어요. 100일간 수사해야 된다. 근데 당시에 새누리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인 김도읍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0일을 하자. 그런데 70일 하고 또 그 안에 다 정리될 수도 있으니까 30일 자동 연장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논란을 하다가 그러면 70일 하고 30일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죠. 70일 끝났으니까 황교안, 물론 이제 그 최종 사인은 황교안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돌이켜보면 기본 정신이 100일로 하되 100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70일 안에도 빨리 끝날 수 있으니 70일 해보고 부족하면 30일 더 하는 걸로 자동으로 하자. 그러니까 전제를 일단 그렇습니다. 100일을 전제로 시작을 한 거네요. 원래 수사 특검 100일을 전제로 그 입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총리를 바꿔야 되네, 선총리 후탄핵, 뭐 선탄핵 후총리 막 별의별 논쟁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김병준 무슨 그 후보자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를 한다든지 뭐 별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잘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원래 100일이 정신인데 그거를 자꾸 뒤집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청와대에서 이거를 비밀리에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특검 사무실에 기자들이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24시간 그야말로 뻗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조사가 되면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건 아니면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건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오른팔인 양재식 특검부를 보내거나 특검부 최소한 2사람이 움직이거나 하루 종일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기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찾기 시작하고. 그럼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죠. 그럼 뻔하잖아요. 청와대 아니면 인수위 사무실로 거론되는 데 있잖아요. 기자들 뒤지기 시작하면요. 1시간 내에 소재 파악 다 됩니다. 그러면 뭐 구제역 때문에 시골에 내려갔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그렇게 비밀리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걸 비밀리에 할 수 있고 맘만 나와서 할 수 있고 국민들 모르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처리를 했었던 게 문제였고. 변호사님, 이제 이렇게 법조계나 이런 정치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비밀로 하고자 하는 자가 도망 다니는 데가 범인이고. 그렇죠. 범인이고 무언가 구린 측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이고 우리 문제 없다고 하게 되면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각자의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한 상태에서 각자 브리핑하고 백브리핑도 해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쪽이 아니 당연하죠.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억울하다. 검찰에 엮였다. 그럼 방어권을 준 거 아니에요, 검찰이? 나와서 얘기를 내라. 계속 이러는 거죠. 검찰에서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시지 말고 나와서 말씀을 하셔라. 혼자 나와서 말씀을 하셔라. 아니고 이상하게 인터넷 TV 한 군데만 잡아가지고 간담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날짜를 유출이라고 저는 보지도 않지만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특혜 대응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예. 게 하나가 있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피해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날짜가 유출이 됐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그냥 핑계대는 것 뿐이다. 안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 특검은 지난번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기소를 하면서요. 조윤선 전 장관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소장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 안 한 이유가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될 수밖에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예. 그걸 왜 공개 안 했냐? 다른 게 아니라 피의자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예우하기 위해서 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짜 유출이 됐다? 그것도 좀 특검에 정보 유출을 이유로 들어서 언론에 알려졌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특검 수사에 임할 수 없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수사의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서 네 명의 세게 얘기했죠. 세게 얘기했어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을 다 해주었는데요. 마치 특검 쪽에서 정보 유출을 한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4명의 특검보를 전부 확인한 결과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청와대 자작극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 쪽에서는 정보 유출한 바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청와대 쪽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특검법 제12조에 따라서 이것이 무슨 불법스러운 일이라던가 예. 아니면 대통령의 대면 조사 관련된 내용을 전부 비공개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대통령 측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다. 기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오히려 대통령 측이 만들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예. 보통 이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늑대 소년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대국민 보면 대통령 측과 특검 두 개를 놓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특검은 어느 사항 하나를 갖고 국민들을 기망했다든지 속였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 받겠다. 안 받고. 수사, 압수수색 등등의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을 거짓말을 해왔죠. 거짓말했거든요. 해왔죠. 그럼 누구에서는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4명의 특검보 중 누구도 그걸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름까지 집어가면서 그 사람이 유출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왜 거기다가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와서 화를 냅니까? 직무집행 정지돼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비리로 탄핵 지금 심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왜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거기에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됐죠 지금.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한 이유가 있는 게 적반하장. 좀 우리 조상님들이 그것보다 현명한 표현을 쓰신 게 있어요. 똥낀 놈이 성낸다. 똥냄새 날 뻔했어. 깜놀했어요. 차 교수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9일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가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걸 영어로 그대로 번역했고 미국 사람들에게 누가 진실이냐? 그럼 누가 진실이라 그럴까요? 특검이 진실인 거죠.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편견이 있고 예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단을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 예단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또 거짓말 하는구나. 그리고 특검법 자체가 이 수사 사항 자체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법적으로. 이번에 유일하게 아예 수사의 내용,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 자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이게 이런 사태를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알 권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걸 공개하자고 법에 정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례 브리핑을 하지만 그런 논란의 소지마저 없애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대통령을